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번 공모전에 관련된 이야기로 제가 2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공모전에 관련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지난 1세기간 우리나라에 있어서 미술 전반에 관련된 선전으로부터 미술대전에 이르기까지의 미술계의 큰 역사 흐름 속에서 서예는 어떻게 발전을 해왔느냐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전반적인 흐름은 그리 이해를 하시면서 그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하자면 공과 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나왔느냐 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다음 세기 앞으로 100년은 미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자,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모전 이라는 거 어떤 면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점이 있느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시간상으로 봐서 세부적으로는 거론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번 큰 관점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공모전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일단 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전통사회에서 그냥 이것이 하나의 예술이라기보다는 어떤 기본적인 생활이고 소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특정적인 예술인으로서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의 큰 기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예를 하는 사람이 예술가로서 전문적인 직종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인 것이 가장 크다고 보겠죠. 그래서 선전과 국정까지를 통해서 많은 전통사회의 서예 활동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됨으로 해서 전통문화, 서예 전통문화가 쇠락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다. 말하자면 전통 서예 문화가 현실적으로 후퇴가 아닌 확산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긍정적인 면은 서예 문화의 전통 서예 문화의 확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20세기에 들면서 전통 문화는 대체로 외래 문화, 서양적인 문화가 수용되면서 서양계에 대체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선전과 국전을 매체로 해서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이게 현실로 다가왔다는 그런 점이겠죠. 그래서 서예를 하는 좀 전문 예술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다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보다 적극적으로 글씨를 쓰게 됐다는 그런 것이 가장 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거 관련된 것이지만 많은 서예가들이 공모전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데 여러 가지 사용되었던 도구들이 있겠죠. 이른바 문방사보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서예 전통문화 계열이 산업이 서예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크게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종사했던 붓은 만들고 벼루 만들고 멍 만들고 종이 만든다든지 기회에 있죠. 그래서 크게 이 서예 문화 사업이 오히려 역시 발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데는 뭐가 있냐면은 그야말로 문방구를 취급했던 우리가 일방적으로 필방이라고 하죠. 그죠? 필방이라고 하고 그리고 작품을 써가지고 이것을 표구를 하지 않습니까? 표구를 하니까 이 표구 산업이죠. 그죠? 표구. 필방에도 많은 물건들이 지금 있죠. 문방 사보로부터
책 종류 그죠? 그리고 뭐 그림 그린 도로 문방구 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된 산업이. 그리고 표구도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관계된 그 업종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크게 봐서 서해 문화 산업들이 발전을 했다는 것은 뭐 절대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위에도 뭐 세부적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봐서 이런 정도의 긍정적인 면이 있고, 이거 뭐 더 플러스 한다면은 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그 전시회에 나오는 작품을 보통 요새 말로 팜프렛이라 그러잖아요. 도록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것도 요 관련 산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뭐 인쇄 산업 그죠? 인쇄 산업이 또 조금 역시 발달을 겸해서 한다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미술 전반 분야에서 딴 분야에 비해서 서예 분야가 유독이 전시회가 많았기 때문에 공모전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록을 만드는 그 비율이 서예가 제일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인쇄 산업에 큰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가장 크게 긍정적인 관점에서 서예 두 가지 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적인 관점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면요. 모든 일이란 게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것만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겠죠. 햇빛이 뜨면은 그늘이 동시에 지듯이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마찬가지요. 그래서 서해 산업이 발달하고 이런 반면에 공모전이라는 게 들어옴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좀 문제점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출품을 하진 않는데 국전 30년 동안 엄청난 폭발적인 이 출품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국전에서의 입선은 그야말로 서해 관계 교육에 종사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수료증을 받는다, 그죠? 그런 허가서를 내주는 그하고 사실 같았어요. 서예 학원을 하려고 하면은 국전이 입선돼야 된다 하는 그러한 불문율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출품을 하면서 서예 공모전에 응모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많아지니까 그 필요성에 있어서 그 인구가 확산이 되니까 그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말하자면 심사하는 부류가 있고 심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련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필요는 하고 내가 관련은 뭐하고 하나는 되긴 돼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국전 시기에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미술대전 때는 딴 분야는 좀 이런 게 좀 드뭅니다. 그런데 특히 서예 분야에서는 여기에 서예 국전에 입선을 해야 여러 가지 자기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충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 참여하고 입선이 되고자 하는 이런 심사를 하고 입선이 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성이 많아가지고 이 국전 시기에는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예총이죠. 예총의 서예 분과위원 이른바 미술협회 서예 분과죠. 여기에 국전 시기는 여기서 한 군데서 이걸 했었어요. 그런데 미술대전 시기로 오면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아웃사이더라고 보긴 좀 그렇고 그 팽창된 서예 인구를 수용하는 하는 것이 청이 두꺼워짐에 따라서 미협 제일 처음에 있었던 미협에서 파생이 되어 나가지고 따로 민간에서 개인이 민간적 차원에서 서예협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른바 서예협이에요. 서예협회 독립된 겁니다. 이건 미술대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여기와 또 관계가 또 없이 또 조금 성격이 다른 분야에서 서가협이라는 게 있었어요. 서예가협회. 서가협이라는 협회가 해서 서예 공모전은 이 세 개로 물줄기가 갈라집니다. 서예는 좀 특별한 분야죠. 또 하는 그것은 똑같은데 분과가 세 부류로 갈라지는 특이한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서예학과가 대학에 없음으로 해서 이 공모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세 분과로 갈라지는 거죠. 다른 이에 비해서 딴 분과는 이렇게 갈라진다기보다는 분야가 생기는데 조금 다릅니다. 미술 같은 경우에는 회화 같은 경우에는 구상에서 추상이 또 좀 분야가 넓어지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서예는 이게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이렇게 분과가 세 개가 나누어진 것은 그만큼 서예 인구가 확산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같은 서예 행위를 두고서 이러한 세 개 단체에서 공모전이 동시에 따로따로 경쟁적으로 펼쳐져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서로 경쟁을 해서 서로 깨끗하게 우리가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이 세월이 지금 40년 지나면서 분과가 그야말로 서예계가 세 개의 단체로 갈라지는, 그죠? 말하자면 서단이 분열하는 현상을 가지게 됐어요. 긍정적으로 보면은 분화가 돼서 확산이 됐는데 비해서 결과적으로 서예인들이 세 개의 단체가 서로 분열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서단이 분열해서 서예가들이 서로 적 아닌 적이 되고 조금 등을 돌리는 이런 좋지 않은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매년 국전이 이뤄지고 나면 항상 서예 분야에서 문제점이 생기면서 신문지상에 방송에 좋지 않는 것이 자주 나옵니다. 그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딴 공모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서예 분야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심사라는 것이죠. 작품을 심사하는데 심사를 어떻게 해서 공정하냐 안 하느냐는 문제에서 항상 이 심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서예 분과의 심사라는 것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서예에서의 미술에 있어서의 공모전이라는 것은 음악에서 체육에서도 있죠. 음악에서 콩쿨대회입니다. 콩쿨대회, 경연대회. 체육에서는 이거는 뭐 각종 시합이죠. 시합. 음악이래요. 이런 데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계는 공모전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모전이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모전에 개인적으로는 이건 사회적인 장점이고 개인적으로는 공모전이 생김으로 해서 조금 더 서예 학습을 더 많이 한다는, 열심히 한다는 그런 긍정점이 하나 있어요. 긍정적인 면이 하나 있는데 음악이나 체육에 비해서 미술 공모전, 특히 서예 공모전을 이렇게 볼 때 체육 공모전이라 할 수 있는 이 체육대회는 두 사람이 딱 마주쳐서 뭐 달리기 하면 빨리 가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많은 관중들이 지켜보고 하기 때문에 거의 시비가 별로 없어요. 체육에는, 경연 이 시합에는, 체육대회는. 음악도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주를 하게 되고 심사위원들이 참여를 하죠. 그런데 음악은 대체로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간에 어느 정도 귀로 듣는 감각적인 귀로 듣는 것은 어느 정도 우열을 어느 정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보에 가까이 했느냐 또는 듣는데 불편함이 없느냐 하는 것이 음악에서 어느 정도 체육보다는 명확하지 않지만 음악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호불호가 결정이 어느 정도 누가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체육하고 음악에서는. 그런데 미술에 있어서는 달리 이 미술에서는 특별히 악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행태감이나 이런 게 있긴 있지만 이 미술에 있어서는 이 상당히 표현하는 사람도 주관적으로 하고 심사를 하는 사람도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평가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특히 이 미술에서 서예는 더 합니다. 왜?
서예는 같은 시각미술이지만은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한글이나 한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글씨가 잘 쓰느냐를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심지어 서예인들까지도 공부하는 수준에 따라서 글씨를 보는 눈이 차별이 확 납니다. 그래서 서예 작품을 선별한다는 것은 딴 미술 분야보다는 좀 특이하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반듯반듯한 글씨를 잘 썼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듯반듯한 글씨를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또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서예 공모전에서의 심사는 여러 가지 이렇게 주최 측이 난립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이 서예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이 심사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항상 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 방법에 있어서의 아무리 심사를 잘해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서예예요. 특히 딴 미술 분야는 대학에 있어서 대학에서 기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공약수가 있는데 비해서 서예는 대학에 꽉 없었지 않습니까? 뒤에 생겼지만 서로가 공부를 하는 관점이 다 다르고 원칙이 달랐기 때문에 보는 작품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에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썽이 가장 많은 것이 서예 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를 하는 그 관점에 있어서 항상 심사가 끝나고 나면 문제점을 만들고 그 문제점이 결과적으로 갈라진 서단을 더 좋지 않게 만들었다고 하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공모전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래 보면은 이런 긍정적인 면과 이런 부정적인 면을 뭐 없애자 이렇게 할 수도 없겠죠. 이걸 없애자 하면은 서단의 화합이 과연 될 것이냐 좀 되겠죠. 분열은 안 되겠지만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공모전이라는 것, 서예에서의 공모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산업이 발전하는 필요한 하나의 제도인데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뒤에다가 이런 단어가 많죠. 필요하기다는 거죠, 그죠? 없애기는 그렇고 이슬이니 좀 그렇다. 그래서 서예 공모전은 서예에 있어서의 필요한 악이다 뭐 이렇게 뭐 단어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없앨 수는 없고 하기는 하되 조금 부정적인 문제되는 점을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하나의 비유를 들면 산이나 들에 가면 잡초가 착 나지 않습니까? 잡초가 거의 95%가 잡초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먹을 수 있는 음식물 외에. 그래서 그 잡초라는 게 필요 없다 해서 잡초를 다 뽑아버리면 산이 사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산이 없어지는 거죠. 모든 식물이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공모전이라는 것은 없애기보다는 그 문제점을 잘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서예 딴 미술 분야에 비해서 서예 공모전이 가지고 있는 또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요거를 좀 살펴봐야 돼요. 서예 공모전하는 사람들. 서예와 딴 공모전은 뭐 틀리는 점을 아까 제가 얘기했죠. 대학에서의 과가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런 인구가 많음으로 해서 주최 측이 분리가 된 그런 것도 있지만 서예 공모전이 특히 미술 대전 시기로 들어오면서 뭐가 다르냐 하면은 출품 방법이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다르냐? 국전 시기만 하더라도 출품하는 사람이 액자를 해서 액자를 가지고 냈습니다. 액자를 표를 해서 냈어요. 그러다가 미술대전 들어오면서 거의 액자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했느냐? 보통 서예는 화선지에 쓰지 않습니까? 화선지에 써서 그 종이만 제출하라고 이렇게 다 거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화선지 한 장에서 한 장 반으로 해서 이른바 국전지라는 단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종이만 붙이면 굉장히 표구를 하는 게 비해서 장점이 많죠. 어떻습니까? 관리하기 좋습니다. 그죠? 붙이고
이 붙이는 방법. 안 그러면 이 옛날 그 국전할 때는 액자를 하는데 하면 액자값이 상당히 비싸게 들어갔습니다. 요새 가격 비례로 들어가요. 액자값이 비싸고 또 운반하는데 이거를 가격이 또 들어가죠. 나중에 또 낙선하든 입선하든 가지고 오는데 운반비가 들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이 수반이 되고 심사를 하는데 액자를 올려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한 개 한 개씩 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에 불편하다고 해서 이런 점을 보완해서 액자를 없애고 종이만 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면은 떨어진 사람은 반품해주고 찾아가라 그러고 입선된 것은 뭐 어떻습니까? 주최석에서 일괄 표고를 해서 이른바 족자라는 특수한 서예 문화에서의 족자를 해서 일괄적으로 전시를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족자로 표구를 하게 됨으로 해서 그러고 이제 출품하는데 이 표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족자나 액자를 표구를 하지 않고 내고 주최석에서 일괄적인 표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액자도 하나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서양화하는데 그 액자 값이 많이 들어요. 특히 공예하는데도 재료비 말고 특히 조각하는 사람들은 제작도 어렵지만은 운반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또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작품 하나 옮기려고 차를 하나 부르는 이런 데 비해서 서예는 편리는 한데 그 편리한 것 때문에 이 액자를 내지 못함으로 해서 작품이 최종 그 느낌을 줄 수가 없죠. 액자도 그 작품의 한 분야인데 그걸 못하게 됨으로써 그런 일반 작가들이 액자에 대한 감각을 좀 쌓는데 문제가 됐고 특히 표구에 있어서 일관하기 때문에 모든 작품이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게 됨으로 해서 작품이 개별적인 특징이 없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서예 공모전은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규격이 똑같습니다.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비단의 색깔만 틀리고 똑같이 쫙 전체를 다 붙여놔요. 뭐 500점, 600점 이래서 다 붙여놓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서예 전시회를 보고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서예인인 저도 이렇게 보면은 서예 전시회는 입구부터 답답해져요. 그죠? 너무 똑같다는 거죠. 멀리서 봐도. 서체도 다 비슷하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서예 전시회를 보는데 서예전은 보나 마나 다 앞에 한 10개만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출품 방식이 틀림으로 해서 액자나 표구 방식이 결과적으로 액자가 주는 그 중요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표구가 너무 똑같이 돼서 작품의 개별성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서예 작품은 국전 시기만 하더라도 사각형도 있었고요. 대련도 많이 있었고 보통 이래 있는 게 많죠. 그죠? 세로 가로는 잘 없었지만은 실제로 가로도 나오고 세로도 나오고 대련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형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액자에서 오는 작품의 형식의 다양성이 전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 서예 공모전에 있어서의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거론할 점은 서예 공모전이 딴 미술 공모전에 비해서 공모전 수가 너무 많아서 상대적으로 권위가 수에 비례해서 권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국전 때는 공모전이 하나이기 때문에 엄청 권위가 있었는데 뒤로 오면 올수록 공모전 수가 많아지면서 많아지는 수만큼 서예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그만큼 떨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예가 공모전을 통해서 양적으로는 많이 발전한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질적인 것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질적으로 떨어진 것은 서예 학과가 생기지 않으면서 오는 결과적인 사실이지만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질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공모전을 하게 되면요, 자기 18번을 들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만 계속 들고 나가게 돼요. 그리고 공모전을 졸업하려고 하면 보통 15년 내지 20년 걸립니다. 일리는데 그것을 거기에 한 20년 참여하다 보면요, 출품할 때마다 자기가 제일 잘 쓰는 한두 가지 서체를 가지고 내요. 한글로 내는 사람은 평생을 한글을 내고, 사군자를 하는 사람은 평생을 사군자를 내요. 그렇겠죠. 왜냐? 딴 걸 새로 하면 내가 또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모전을 함으로 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늘려주는 데 비해서 공부하는 폭을 좁게 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품 그 한 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예술적인 역량을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죠. 그죠? 좀 다각적으로 그 사람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만, 지금은 요새 그런 거 잘 없어진 것 같아요. 한국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있었어요. 막 이렇게 3, 40년 전에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굉장히 TV에 이렇게 흑백시대 때부터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왜냐? 그 20살 전후한 아주 이쁜 아가씨들이 수영복 비키니 옷을 입고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보고 누구 이쁘다, 미스 코리아 진선미 이렇게 했죠. 그 미스 코리아 뽑는 그 시기하고 이 공모전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이 쭉 앉아가지고 뽑는데 누가 얼굴이 더 예쁜가, 몸매가 좋은가, 사실 그거 보고 선발했지 않습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요. 그런데 뒤에 오다가 이제 이게 거의 없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얼굴만 보고 평가할 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후반기에는 이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교양이나 좀 다각적인 지성적인 요소를 또 이렇게 점수를 해서 평가를 하다가 요새는 뭐 옛날처럼 나오는 게 없어졌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미스 코리아 평가할 때 얼굴만 보고 평가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20살 때 이뻤던 아가씨가 나이가 50, 60이 돼도 계속 이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서해 공모전도 공모전에 상을 한번 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글씨를 잘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노력하고 연구를 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도 이렇게 공모전에서 일반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도 또 사실 또 문제점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예를 출품을 하되 공모전 출품을 해서 열심히 더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공모전에 참여함으로 해서 내가 공부의 폭이 아주 조금은 깊어지지만 너무 공부하는 폭이 좁아진다 하는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풀려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는 예서 쓰고 내년에는 전서 쓰고 서체를 1년에 매일매일 바꾸어서 내고 5년 뒤에는 사군자를 내고 10년 뒤에는 한글을 내고 이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합에 나갈 때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공모전을 하는 사람들은 이 표현 영역이 굉장히 좁아질 확률이 너무 크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공모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달아볼 수 있는 관점도 많지만 이런 정도로 전체적인 큰 것만 한번 짚어봤고, 결과적으로 이런 공모전에서 생기는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것은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심사하는 방법의 문제,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몇 가지 나열한 이런 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만, 사실 공모전 100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너무 좁게 공부를 해가 왔다는 거죠. 한두 가지 작품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예 공부를 할 때는 다양한 서체를 폭넓게 공부를 하면서 서예만 공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통 역사에서 시서화 일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글씨를 쓰는 그 내용에 있어서의 시도, 이 문학이죠. 그리고 이 글씨를 공부를 하면서 글씨와 그림과 글씨 예술 활동을 하는데 그 내재되어 있는 미학입니다. 이른바 말하자면 뭡니까? 예술 미학이니까 결국은 철학이죠. 철학, 그죠? 그리고 글씨를 공부를 한다는 것은 글꼴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전예행초라고 하는 다양한 글꼴을 공부하다 보면 역사의 공부와 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학, 역사, 철학, 시서화이기도 하고 문사철이기도 하고 우리는 보통 이거를 문사철을 뭐라 그럽니까? 인문학이라 그러잖아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포괄적인 학문을 전체적으로 배양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예술 정신과 연습을 통해서 예술과 학문을 연결하는 것이 서예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학문적인 공부를 바탕으로 하면서 다양한 그림과 글씨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익히는 것. 사실 이것은 서예학과가 아니고 미술대학의 교과를 잘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20세기의 대학의 교육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전부 다 쪼개가지고 미술대학 쪼개고 미술안의 회화 쪼개고 동양화 서양화 쪼개고 조각 쪼개고 다 쪼개가지고 서로의 관련성을 하지는 않았죠. 미술뿐만 아닙니다. 딴 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제 21세기는 이른바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대학 캠퍼스에 있는 모든 과목과 서로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잘 짓느냐에 달린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앞으로 다시 서예가 되살아나서 전문적인 대학 교육으로 다시 나아갈 때는 서예학과 이래서는 발전이 안 됩니다. 동양학과 안 됩니다. 이 문학과 서예 역사 이것을 골고루 학과의 교과목을 넣어서 종합적인 교육을 받게 하는 그런 교육적인 시스템이 될 때 예술도 살아나고 그 관련된 학문도 스스로 발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서예 공부하는 사람들 조금 더 공모전에 빠지지 말고 공모전은 그냥 한 두세 번 그냥 내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동네 체육대회 한번 나가서 이렇게 놀이 삼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실 서예 분야의 미술 일반 사람들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공모전에 그렇게 안 나갑니다. 제대로 정말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모전이 아니고 공모전은 하나의 예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선. 그야 뭐 신진을 발굴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전문적 예술가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모전이라는 것은 신진 발굴 방법이라고 신진. 그래서 여기서 예선이고 본선은 어디입니까? 본선은 서예가야겠죠.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전시 방법상에 있어서는 이 개인전, 그죠? 개인전을 중심으로 해서 폭넓게 주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같은 목적 의식이나 방법론에서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끼리 또 모여서 하나의 그룹전이라는 게 되겠죠. 성향이 같은 분야가 같은 사람끼리 특수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 그룹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모전에만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 어느 정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서예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개인전이나 그룹전을 지향을 하면서 공모전에 너무 경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모전 100년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까지의 100년은 공모전이 정말로 반드시 필요했던 그런 시기고 가장 중요한 전시 방식이고 선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미래의 시대는 그러한 영역보다는 보다 개성이 강하고 독자적인 세계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전을 중심으로 또는 특수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런 시기로서 공모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될 것이라 생각하고 조금 공부를 하는 방법상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 호러스에서 선전을 기점으로 한 우리나라 공모전 100년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